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약간 바뀌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보 주체 요구 시에 수집 출처 등을 정보 주체에 통지해야 되는 것들은 원래도 있었는데 동의 철회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보 주체 요구 시 수집 출처를 정보 주체에 통지할 때는 수집 출처와 목적, 처리 정지 요구 및 동의 철회 권리를 안내를 해야 되고요. 동의 철회가 생기면서 처리 정지 외에 동의 철회도 모든 영역에서 서식이 추가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서 열람 청구권에서 있듯이,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에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 요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각종 서식에 그 체크박스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리 정지와 동의 철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좀 좋고요. 처리 정지는 처리에 대한 정지와 파기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 철회는 반드시 파기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0조에 개인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 주체로부터 출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지만 출처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와 상관없이 출처 등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 대상에 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구냐? 저장관리 개인정보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해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은 대부분 해당하겠죠. 네, 따라서 정보 주체의 수집 출처 요구 이전에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통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지 기한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요. 통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2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라는 게 새롭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면서 생긴 항목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통지한 경우, 즉 이 통지한 경우도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돼야 될 것이죠. 연락처 등 통지할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가 없으면 역시 통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 보안 관리해야 됩니다. 즉 내가 언제 통지를 했다, 그죠? 통지했다는 사실, 언제 통지했는지 알린 시기, 그리고 통지는 어떻게 했는지, 메일로 보냈는지 서면으로 보냈는지, 그러한 알림 방법까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에서 요구 시 출처를 알려야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은 대부분 요구 없이 즉시 알려야 된다. 따라서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